나는 내 인생을 바꾼 비밀이 거창한 전략서에 있지 않았다는 걸 일찍 알았다. 소 한 마리 팔아 올라온 서울에서 내가 가진 건 새벽의 시간뿐이었다. 우유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지쳤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때 깨달았다. 일어난 뒤 한두 시간, 그 120분이 내 뇌가 가장 똑똑해지는 시간이라는 걸. 그래서 그 시간에만 큰 결심을 올려놓기로 했다. 공장을 세울지 배를 만들지 길을 낼지 이야말로 낮에 수다스런 회의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결정이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탓한다. 나는 다르게 본다. 게으른 게 아니라 시작점이 없을 뿐이다. 책을 펼치기까지가 그만이라 느껴질 때 나는 문턱을 깎았다. 책만 펴자. 연필만 올려놓자. 첫 발을 내디디면 두 번째 발은 절로 따라왔다. 공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전 구간 아니다. 오전 강속이 1구간만 해보자. 해봤어? 해보면 길이 열린다. 아침형, 저녁형 따지는 소리도 많지만 남의 시계는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나는 매일 잠든 시간, 일어난 시간, 그날의 말투와 기분을 적었다. 기록이 쌓이자 패턴이 보였다. 배려가 넉넉한 날, 결단이 빠른 날, 그 전날의 잠과 아침이 비슷했다. 그래서 나는 오전의 생각과 결정, 오후엔 루틴과 반복을 밀어넣었다. 뇌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으니 성과가 자연히 붙었다. 비밀은 결국 이것이다. 시간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시간과 손잡아라. 내가 평생 배운 것은 계획이란 단순히 이번 달에 뭘 해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목표일 뿐 계획은 훨씬 더 잘게 나누어야 한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늘 말했다. 다리 완공이 목표라면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기둥 하나를 세우는 것이 계획이다. 사람들은 거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를 압도한다. 하지만 계획을 분 단위로 쪼개고 첫걸음을 가볍게 만들면 놀랍게도 몸이 움직인다. 나는 이를 게임하라 불렀다. 오늘 3페이지를 읽는데 6분 걸렸군. 내일은 5분 안에 끝내보자. 이렇게 숫자가 붙으면 뇌가 몰입하기 시작한다. 공사판에서도 똑같았다. 하루를 시간별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률을 표시했다. 그러면 일꾼들도 눈으로 확인하며 힘을 냈다. 진도는 눈에 보이는 순간 재미가 된다. 많은 이들이 성실함을 타고나는 성격이라 믿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성실은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문턱 설계의 결과다. 계획을 잘게 쪼개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성실한 사람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이 나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똑같다. 7월에 뭘 해내겠다는 추상적 선언보다 오늘 9시 9시 10분 첫 페이지 읽는다는 작은 약속이 삶을 굴린다. 결국 성공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쪼개진 조각들의 집합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어떤 날은 일도 술술 풀리고 어떤 날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머리가 무거운가? 답은 간단했다. 잠과 리듬이었다. 나는 수년 동안 내 생활을 기록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날 하루 말투와 기분, 남과의 대화가 어땠는지, 그 작은 메모들이 모이니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다. 내 뇌가 가장 잘 도는 시간대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깊은 생각과 결정을 몰아넣고 오후에는 익숙한 루틴을 배치했다. 아침엔 새로운 길을 내고 오후엔 닦인 길을 걷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중요한 결정을 오후 늦게까지 끌고 가다 탈진한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결정은 오전, 반복은 오후. 이것만 지켜도 삶은 달라졌다. 또 한 가지 깨달음은 사람마다 뇌의 리듬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없다. 중요한 건 나의 아침이 몇 시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사회의 시계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결국 번아웃이 온다. 나는 내 시간을 지켰고 그 덕분에 거대한 사업도 작은 집 짓기처럼 차근차근 완성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그릴 때 숫자와 직함으로 가득 찬 목표를 세운다. 35세에 10억을 모으겠다. 40세에 교사가 되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명사로 된 목표는 사람을 올가매고 실패하면 대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나는 대신 동사로 된 목표를 세웠다. 사람을 가르친다. 길을 낸다. 나라의 바퀴를 굴린다. 동사로 바꾸자 길이 여러 갈래로 열렸다.
자동차를 못 만들면 배를 만들면 되고, 배가 안 되면 다리를 놓으면 된다. 행동은 언제나 다른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적성도 직업명이 아니라 행동에 숨어 있다. 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기보다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건설, 조선, 자동차, 어디로 가든 내 적성은 이어졌다. 만약 내가 자동차 회장이라는 명사에만 집착했다면 현대는 그 자리에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동사는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동사로 목표를 세운 사람은 넘어져도 다른 길을 본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명사에 묶이지 마라. 동사로 살아라. 그게 내가 걸어온 길의 비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한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게으름은 성격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시작점이 없으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뿐이다. 나는 늘 문턱을 낮췄다. 책을 읽고 싶을 땐 오늘은 공부하자가 아니라 책만 펴자고 했다. 공사 현장에서도 오늘 다 완성하자가 아니라 철근 하나만 세우자고 했다. 그렇게 한 발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저절로 이어졌다. 내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다. 해봤어? 해보기 전엔 두려움이 앞서지만 막상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은 쉽게 나온다. 게으름을 탓할 게 아니라 첫 행동을 가장 작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땐 이불 밖으로 발목만 내놓자. 그렇게 시작하면 어느새 몸 전체가 일어나 있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는 법을 잘 알았다. 오늘은 연필만 올려놓자. 첫 문장만 쓰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장, 두 장이 채워진다. 인생의 큰 일도 마찬가지다. 현대조선,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처음부터 계획된 거대한 그림이 아니었다. 단지 매일 하나의 시작점을 만들다 보니 길이 길을 불러왔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결정은 아침에 해라. 오후에 미루지 마라. 왜냐하면 결정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잡아먹기 때문이다. 김밥 천국 메뉴판 앞에서조차 사람은 지쳐버린다. 하물며 인생을 좌우할 결정이라면 어떻겠는가. 나는 중요한 결정을 늘 아침 머리가 가장 맑을 때 끝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반복되는 루틴을 배치했다. 아침은 새로운 길을 열기에 가장 알맞다. 하지만 오후는 지친 머리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래서 루틴과 습관이 잘 맞는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도 오전엔 설계와 전략을 세우고 오후엔 반복 작업을 시켰다. 그렇게 하니 사람이 덜 다치고 일도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됐다.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오전엔 전술 훈련, 오후엔 루틴 훈련. 반대로 하면 사고가 난다. 뇌의 리듬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사람들은 흔히 출근하자마자 루틴한 일부터 처리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했다. 오전은 생각과 결정, 오후는 루틴. 이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방향은 달라졌다. 이 단순한 배치가 결국 현대를 키웠다. 공장 설립, 해외 진출, 배 건조, 올 중요한 결정은 아침에 내렸고 오후엔 그 결정을 실행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였다. 순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힘이었다. 나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가까이서 똑똑히 보았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다. 계획을 세우는 방식에서 갈렸다. 대부분은 올해 안에 영어를 끝내겠다. 이번 달에 몇 억을 벌겠다 하는 말을 계획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목표일 뿐 계획이 아니다. 나는 목표를 반드시 작게 아주 촘촘하게 잘라냈다. 하루를 7등분 하는 게 아니라 14등분, 21등분 이상으로 쪼갰다. 오전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첫 페이지를 읽는다. 이렇게 작게 쓰는 것이다. 처음엔 답답하고 유치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놀라운 효과가 있다. 사람은 눈앞의 작은 성취에서 힘을 얻는다. 작은 칸 하나를 채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도 이 방식을 썼다. 거대한 교량을 건설할 때 1년 안에 완공이 아니라 오늘 오전 콘크리트 몇 미터 붓기가 계획이었다. 그렇게 잘게 쪼갠 계획은 일꾼들에게 성취감을 주었다. 성취감이 몰입을 낳고 몰입이 결국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 내 인생의 진짜 비밀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잘게 쪼갠 조각들의 힘이었다. 작게 나누어 움직이는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나는 늘 말한다.
인생은 성장감이 사라질 때 가장 위험하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재미있다. 왜냐하면 실력이 눈에 띄게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면 사람은 그 일을 재미없다고 느낀다. 전문가란 누구보다 잘하지만 기쁨을 잃은 사람을 뜻한다. 나 역시 그런 순간을 수없이 겪었다. 그럴 때 나는 길을 바꿨다. 회사를 떠나기 전에 먼저 직무를 미세하게 바꾸는 것이다. 같은 회사 안에서 다른 부서를 경험하고 다른 공정을 맡아보는 것이다. 현대건설을 키울 때도 사람을 한자리에만 묶어두지 않았다. 기술자를 설계해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구매로 옮겨보았다. 그러면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 몰입이 다시 살아난다. 야구에서도 투수가 타자로, 타자가 다시 투수로 전향해 대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직을 서두르지 말고 먼저 작은 변화를 시도해라. 그러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성장감을 얻을 수 있다. 성장감이 돌아오면 다시 힘이 붙는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성장은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불씨라고. 불씨가 사라지면 꺼지는 법이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주면 불씨는 다시 살아난다. 내 인생이 그 증거다. 나는 사람을 고를 때도 회사를 고를 때도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감정을 약속하지 말고 행동을 약속해라. 평생 사랑하겠다. 이런 말은 감정의 약속이다. 감정은 변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큰 소리 치지 않겠다. 이것은 행동의 약속이다. 행동은 지키지 못하면 반성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인간관계든 기업 문화든 결국 행동이 본질이다. 기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좋은 회사, 큰 회사라는 말은 명사적 허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회사에서 어떤 행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가이다. 구시 일부는 지각이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의적 질문을 권하는 것인지 나는 기업이 스스로의 문화를 미사여구가 아니라 행동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맞는 사람을 뽑고 맞는 사람이 오래 간다. 사람 사이도 똑같다. 결혼할 때도 동업을 할 때도 감정을 약속하면 쉽게 배신감을 느낀다. 하지만 행동을 약속하면 관계는 오래 간다. 행동은 고칠 수 있고 다시 약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 원칙 덕분에 수많은 위기를 버텼다.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지켜낸 행동의 무게다. 나는 젊은이들이 자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 일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일이 원래 재미있다면 세상에 힘든 일은 없었을 거야. 공부, 훈련, 노동 모두 뇌에게는 피곤하고 지루한 활동이다. 그런데도 어떤 순간엔 아, 이게 재밌다, 착각한다.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성장할 때다.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 뇌는 몰입하고 몰입이 곧 재미라는 착각을 만든다. 나도 그랬다. 우유 배달을 하며 손이 빨라지고 벽돌을 쌓을 때, 눈 감아도 각이 맞을 때 그 순간은 즐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장 곡선은 평평해지고 일은 다시 지루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작은 변화를 심었다. 직무를 바꾸고 역할을 바꾸고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서 다시 성장감을 불러냈다. 현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큰 비밀은 없다. 성장의 불씨가 꺼지려 할 때마다 작은 변화를 주어 불씨를 다시 살린 것뿐이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재미를 찾아 헤매지 말고 성장을 설계하라. 성장만이 지루한 일을 견디게 하고 그 견딤이 너를 키운다. 나는 늘 젊은 세대에게 말한다. 미래를 너무 구체적으로 그리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35세에는 아파트 몇 평, 차는 몇 cc, 통장에 얼마, 이렇게 숫자로 계획을 짠다. 하지만 그런 목표는 조금만 어긋나도 절망을 안겨준다. 25세 결심했으니 26엔 최소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난 끝났구나.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나는 미래를 동사형으로 그렸다. 나는 사람을 가르치겠다. 나는 길을 만들겠다. 나는 세상을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하면 선택지가 넓어진다. 교사가 되지 못해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은 많다. 건설을 못해도 새로운 길을 내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명사에 매이면 실패지만 동사로 그리면 대안이 곧 기회가 된다. 현대의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자동차 회사 사장이 되겠다는 명사가 아니라 국가의 바퀴를 굴리겠다는 동사가 있었기에 나는 건설도 조선도 철강도 이어갈 수 있었다.
미래는 흐르는 강과 같다. 강을 막으려 하지 말고 어디로 흘러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사를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오래 가는 길이다. 나는 일을 즐거워하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일은 원래 지루하고 훈련은 원래 힘든 것이다. 학생이 공부가 즐겁다 하면 그건 특이한 경우이고 직장인이 일이 재미있다 하면 오히려 나는 의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고통뿐이라는 뜻은 아니다. 몰입할 때 사람은 즐겁다고 착각한다. 예전에 내가 벽돌을 쌓을 때도 그랬다. 처음에는 손이 느리고 틈이 벌어졌다. 하지만 하루하루 반복하다. 어느 순간 각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나도 모르게 몰입했다. 그때 느낀 감정이 바로 재미였다. 성장은 곧 몰입을 부르고 몰입은 곧 재미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재미를 찾지 말고 성장을 설계하라. 성장감이 없는 일은 오래 못 간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주면 다시 몰입할 수 있다. 같은 일이어도 새로운 방식, 새로운 루틴, 새로운 역할을 주면 불씨가 살아난다. 전문가가 된다는 건 곧 지루함을 견딘다는 뜻이다. 나는 수없이 지루함을 견뎌내며 현대를 세웠다. 그리고 지루함 속에서도 성장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이 능력이야말로 인생을 오래 달리게 하는 진짜 힘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서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갈라서는 경우도 많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안 맞는 것이다. 인간관계든 기업과 직원의 관계든 결국은 맞음과 안 맞음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정으로 약속한다. 평생 사랑하겠다. 이 회사에 충성하겠다. 하지만 감정은 변한다. 변하면 다시 돌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감정을 약속하지 말고 행동을 약속하라. 배우자라면 큰 소리 치지 않겠다. 기업이라면 우리는 9시 1분도 지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기준으로 약속을 해야 한다. 행동은 지키지 못했을 때 반성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은 변하면 끝이다. 현대그룹을 키우면서도 나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사람을 뽑을 때, 기업 문화를 세울 때 언제나 행동의 언어로 소통했다. 그랬기에 서로 속이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었다. 인생을 지탱하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켜낸 행동이다. 사람을 고를 때도 회사를 고를 때도 감정이 아닌 행동을 보라. 그래야 배신감에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의 신뢰는 결국 작은 행동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나는 지금도 젊은 세대가 자주 묻는 질문을 기억한다. 회장님,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할까요? 나는 늘 이렇게 답했다. 네가 잘하는 행동을 찾아라. 직업은 그 다음이다. 사람들은 적성을 직업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인간의 적성은 직업명이 아니라 행위에 숨어 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행위에 재능이 있고 어떤 이는 설계하는 행위에 강하다. 나는 길을 내는 행위에 적성이 있었다. 그래서 건설이든 조선이든 자동차든 무엇을 하든 길을 열고 판을 벌리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자동차 사장이라는 명사에만 집착했다면 현대는 자동차에서만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연다는 동사를 붙잡았기에 사업은 끝없이 확장됐다. 적성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서 찾는 것.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명확한 직업을 꿈꾸기 전에 네가 몰입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찾아라. 적성은 직장이 아니라 행위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네 인생을 키울 불씨가 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한 번의 시작으로 달라진다. 처음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하지만 이봐, 해봤어? 라는 내 질문 하나가 길을 열었다. 벽돌을 처음 쌓을 때도, 배를 처음 만들 때도, 자동차를 처음 굴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작은 두려웠지만 막상 해보면 다음 길이 열렸다. 내가 깨달은 것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다. 시간을 배치하는 법, 계획을 잘게 쪼개는 법, 목표를 동사로 바꾸는 법, 지루할 때 작은 변화를 주는 법. 이 단순한 원칙들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약속을 지키는 힘이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나는 이제 이렇게 묻는다. 너는 오늘 무엇을 시작했느냐? 아침에 120분을 붙잡았는가? 작은 계획을 세웠는가? 행동에 약속을 지켰는가? 길은 멀고 험하다. 하지만 문턱을 낮추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 나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한다. 결국 성공이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움직이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해봤어?